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개정 세법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엔 그 개정 아니었는데 2019년 2월 12일 날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안이 이제 2월 1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율과세 적용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증여세 부분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이율과세를 적용하겠다. 이 내용인데 기존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었고요. 전에부터 이런 좀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드디어 이걸 집어넣게 됐네요. 자,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10년 전에 3억에 이제 취득했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배우자한테 6억 공제한도를 이용해서 6억에 이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6억 5천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요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6억에, 그러니까 취득가가 6억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6억에 증여받아 취득가가 6억이 되고 양도가가 6.5억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5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실제 남편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양도가가 양도 차익이 3.5억이 나죠? 예, 이거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이렇게 증여받았을 때 그 주택 그러니까 그 주택을 5년 이내 이제 매도할 때는 그 취득가를 증여 당시 취득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증여자, 즉 남편 취득가를 적용해서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은 양도가 6.5억에 그 증여 시점에 취득가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여기 이제 증여세 같은 게 만약에 부담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필요경비, 나중에 다루겠지만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 써 있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분양권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번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이제 분양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냈습니다. 이 중도금은 일단 그 대출 없이 다 냈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또 부담부증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증여할 때 부담부증이 하나 별도로 취급할 거고요. 대출 없이 중도금을 냈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요게 그 분양가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이 붙은 거죠. 그럼 6억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매도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3억에 대해서 그 분양권 그런 그 과세 그 보유기간별 세율에 따라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남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배우자한테 요거를 6억에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억 공제한다기 때문에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도 안 내도 되고 이게 아직 또한 취득세도 안 내도 됩니다. 이 증여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한 3개월 뒤에 6억에 매매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배우자가 6억에 이제 그 증여로 이렇게 취득했기 때문에 6억에 매도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 양도 차익이 없게 되죠. 그러면 양도세는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엄청 그냥 3억을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였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이 이렇게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내용은 동고봉양 비과세 특례 확대입니다. 예,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별도로 다룰 겁니다. 이거 합과에도 여러 가지 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 각각 1주택, 자녀 1주택, 부모 1주택,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합가했을 때 합가했을 때 그 기준 조건이 그 부모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은 합가했으면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이 됐더라도 그거를 2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이제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10년 이내
그 양도를 하게 되면은 각각 주택을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고 양도하게 되면은 각각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번에 바뀐 건 뭐냐면은 항상 60세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지금 50세인데 암이나 뭐 희귀성 질환 좀 많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럴 때 부득이하게 합가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나이 기준을 두지 않고 60세 미만이라도 합가를 허용하겠다. 예, 요 내용입니다. 예,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증증 질환 환자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할 때 좀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2019년도 9.13 대책부터 적용됐는데 계속 지금 2019년도 적용되기 때문에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일단은 그 주택 취득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별도의 그 영상으로 지금 다뤄놨으니까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그 기존의 그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신규 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 매도 시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처음 주택 매도 후 취득 후 1년 이상 뒤에 두 번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에 그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그 첫 번째 주택을 매도 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지만 요거는 별도로 다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 매도해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대책 발표 전에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했을 경우는 또 예외 조건으로 한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제가 달아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근거 내용은 이렇게 참고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했을 때 2년 이내가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신규 주택 취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럴 때는 그 3년 이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중과 또 그 종부세 합산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 적용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 즉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6억 이하, 뭐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줬는데요. 자,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공시지가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 하실 때 그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또 양도세 감면 기준가액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올해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전국 적용됩니다. 전국 적용됩니다. 그 기준가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은 좀 많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기존에 그 양도세 뭐 중과 배제는 이런 내용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6억이 됐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공시지가가 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주택임대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양도세 뭐 중과 배제 이런 혜택은 없더라도 요로 주택에 한해서는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줬어요. 뭐냐면 8년 이상 50%, 10년 이상 이렇게 70%. 참고로 이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제가 또 별도로 다루겠지만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넘버 1이라면은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넘버 2입니다. 넘버 2. 넘버 2라는 거 뭐냐면 그만큼 그 위력이 그 공제 혜택의 위력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넘버 3는 뭐냐? 예, 기본 공제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양도세 100%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좀 했던 건데요. 100% 감면 조건. 이 조건에서도 이때도 그 공시지가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이 이제 이렇게 조건 혜택을 줬는데요. 근데 이 기준가액을 신설을 한 거죠. 자,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일단 공시지가 이제 붙은 겁니다. 이게 하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그 조건을 좀 만족해야만 이런 이제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주겠다. 예, 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고가주택 가지신 분은 지금은 아닌데 이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잘 생각하고 염두하고 준비하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기 보유 공제 혜택 조건이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계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기존에니까 거주 요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거주 요건은 없이 9억이 이제 초과되더라도 그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이상의 80%를 줬는데요. 자, 2020년부터 이제 그 매도할 때는 이거는 뭐 조정 대상적 의미 없습니다. 다 전국 적용이고요. 매매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최대 이제 15년 보유해야지만 이제 30% 이제 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를 거주하고 매도할지 아니면 올해 이런 걸 처분할지. 왜냐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공제 혜택을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한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해서 기존에는 10년 이상 80%였는데 2020년 1월부터 이제 1년 정도 유예해주고 예, 최대 이제 올해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별도 내용으로 또 다룹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 1주택 보유기간 요건 강화. 자, 요거는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1주택,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 기존에는 그 앞에 2개 주택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1주택이 그런 뭐 2년 보유 조건이나 거주 요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가 2021년부터는 2개를 매도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조건을 만족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동거 분양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또 좀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룰 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1주택 이상자가 그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해서 일단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도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걸 하나 좀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은 예, 기존 겁니다. 기존에는 3주택일 때 이거 매도하고 양도세 냈습니다. 2주택 오케이 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주택 요거를 2년이라든가 이제 그 1주택 조건을 만족했으면 바로 비과세가 됐는데 2021년부터는
똑같은 상황으로 가더라도 양도세 내고 마지막 남은 주택은 그 나중에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지만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참고로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도 이 기간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이건 알아두세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자, 이제 이게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2월 12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그 주택임대사업자 예를 들어서 8년짜리를 등록했을 때 계속 그 거주주택 2년 만족하고 비과세, 2년 만족하고 비과세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한 번만 주겠다는 거죠. 한 번만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주주택 비과세권은 기존에 그 5년 이상 그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하지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한 번만 하겠다는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뭐냐? 거주요건 명확화. 자, 이 내용을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뭘 명확화를 했다는 거냐면은 그 주택임대사업자 때 좀 다룰 내용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임대를 하면서 만 1년 반 동안 만약에 전세를 살면서 그거를 제가 취득을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6개월 더 살면 2년 거주 요건이 만족된 거죠. 예, 이런 이제 논란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면은 어디 갔냐? 요 내용입니다. 임차하고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내가 보유 상태에서 거주 거기만 인정을 하겠다.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비과세 요건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영시행일 이후 이제부터 이제 거주주택이라든가 요런 내용 그 비과세 혜택 주는 거를 영시행일 이후부터는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2019년 2월 10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되고요.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예, 요 내용 한번 쑥 보시면 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기존에 그 주택임대사업을 한 등록주택이 이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개가 있었다 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팔면 비과세 해주고 또 2년 거주 요건을 계속 비과세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임대주택도 만약에 그 임대하고 나서 그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또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주택에서도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또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됐고요. 자,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꿨냐? 개정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했을 때 기존에 이렇게 계속 비과세를 줬죠. 거주요건 만족하면. 근데 한 번만 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2년 거주를 안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나고 2년 거주하면은 일정 기간 비과세를 줬지만 이제는 2년 거주에도 전체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 단,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은 이거는 거주 요건이 될 수도 있고 보유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랑 또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참고로 이래서 좀 많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 복잡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요건들이 많이 틀려집니다. 제가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약간 복잡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양도세 계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설령 이런 조건을 안다 그래도 이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양도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거를 알아서 잘못 신고했으니 다시 가져가세요. 이런 거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고 잘못 신고 납부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에서는 과세 당국에서는 일단 받습니다. 받아놓고 나중에 그 문제가 되면은 그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다룰 때 그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나중에 계속 가게 되면 세금까지 직접 한번 예상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단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계산 특례 신설. 자, 이건 양도소득세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의무기간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배, 양도세 합산 배제나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거에 다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것도 또한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임대사업자 이건 이 부분은 솔직히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100% 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임대의무기간 계산하는 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거를 잘못했을 때는 그 100% 감면 조건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 주택임대사를 등록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원래 이제 조문들에 보면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 6개월부터 관리 준공일부터 6개월 기간까지는 그 임대한 거를 이렇게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기간을 다 임대 기간으로 봐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명확히 했습니다. 명확히 하고 그 임대한 기간만 좀 산정하겠다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또 그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또 기간이 있습니다. 뭐 3개월 이내 뭐 공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다룰 때 거기서 임대 의무 기간 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그 기간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장기 임대 주택의 그 혜택이 많다 보니까 8년 이상 많다 보니까 많이 지금 변경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일단 기존 임차 기간을 이제 50%만 인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8년 내가 단기로 하고 지금 8년 정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럴 때 내가 바꾸겠다 이러면은 50%만 인정해 줍니다. 일단 장기로 할 때는. 근데 최대 이제 5년을 임대 기간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 4년으로 최대 4년만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영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는 4년입니다. 바꾸더라도 최대 인정 기간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자,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예,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에 해당 사항 없고요. 이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거고요. 2000년도에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5호 이상 임대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고요. 네, 내용은 이거는 만약 이런 분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에 다뤄 드릴 거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5호 이상 임대 거주자는 양도세 50%를 감면하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공동지분일 때 과연 누구의 소유로 그걸 볼 거냐 이게 지금 의견이 좀 분분했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0% 이상이다 만약에 10호 중에 그러면 다 5호를 본 거로 간주를 한 거고 그 10호 중에 내가 지분율 20%다 그러면 2호를 본다는 거죠. 왜? 이 호수가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호수로 인해서 그 감면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기 때문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은 한번 관련된 분은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거는 그 조정 대상 지역 농어촌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에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원래는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존 주택 있죠? 일정 조건을 농어촌 주택 뭐 3년 이상 보유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기존 주택은 원래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그 중과 대상이죠. 중과 대상. 자, 근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 왜냐면은, 어쨌든 지방 좀 이거 활성화하려는 좀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게 참 많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시지가 두 개 합해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그 2주택 중에 원래 조정대상 지역에서 그 2주택 조건으로 팔면 중과 대상이죠. 근데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세 예정 신고 기간, 이제 예정 신고 기간은 주택을 양도한 날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정 신고 기간 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양도세 이거 중과도 안 해주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반 세율로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됐고, 근데 여기서도 하나 기존에는 농어촌 주택 거주 요건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중, 그러니까 2년 이상 좀 일단 거주해라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간 거고요. 지금부터 이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건 시행이 됐고요.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귀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주택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한번 또 다룰 겁니다. 이 귀농주택 같은 경우는 이때 비과세 특례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취득해야만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배우자가 취득해도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닐 거라는 이제 명시가 있었는데 애매하다는 거죠. 요거를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 9억 초과분에 아예 이제 좀 명확히 한 거죠.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좀 길어졌네요. 자, 부동산 그리고 세금 이야기. 돈을 벌어들이는 채널, 함께 알아가는 채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고요. 구독이나, 추천, 좋아요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이 좀 꽤 들어가긴 하는데, 좀 많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